비다나 씨. 네. 지금 막 기다리셨죠? 오늘 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네. 사실상, 저는 개인적으로 노상원의 일방적인 짝사랑을 받으신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야, 어떻게 그런 걸 생각하지? 우리는 정말, 저는 사실 노상원이 계속 찾아갔다고 해서, 비다나 씨가 되게 용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 저는 반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접 보지 않아도, 노상원이 보기에 상당히 본인의 이상형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무려 30번의 방문과 50번의 전화를 통해 가지고 뭔가 작업을 치러 간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고 둘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안 넘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 말이 비다나 씨가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나한테 저런 아저씨를 갖다 대. 근데 왜 그랬겠느냐는 반대작용을 좀 생각을 해보자. 똑같이 신발도 별로 없으면서 정말 형편없는 얼굴로 갖다가 신발로 들이대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약으로 당한 거 약으로 푼다는 마음, 독으로 당한 거 독으로 푼다는 마음으로 뭔가 그만큼 누군가한테 시달리던 시점에 그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분을 찾았을 것이다. 양양반지님이 건희 구신보다는 아씨를 보니까라고 하셨는데. 그거예요. 진짜요? 건희 구신한테 당했던 그 음험하고 찝찝하고 더러운 기운을 저는 비다나 씨를 찾아가서 씻어내기 위해서 갔다. 즉 비다나 씨의 방문 횟수는 아마도 노상원이 김건희와 엮였던 숫자와 비슷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둘 다 반무당이거든요. 건희하고 노상원은.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건희도 반무당, 노상원도 반무당. 둘이 합치면 무당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반의 반무당 되죠. 더 깎여요? 네, 인수분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희하고 둘이 뭔가 무속적인 대화를 나눠봤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누구한테 확인을 하러 가고 싶냐? 바로 같은 집에 동거하는 동업자도 있고. 있잖아요. 그 주변에 얼마나 많겠어. 근처에도 많단 말이야. 근데 굳이 경기도에서 군산까지 내려가가지고 이거를 확인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싸가지 없이 꼭 그렇게 얘기한대요. 지금 어머 내가 봤던 거랑 똑같아. 이거 건희가 똑같이 하는 반무당 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거를 겸사겸사 해갖고 여기 가갖고 물어보면서 뭔가 자기 자신의 위안을 받고 싶었던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전화 50번, 방문 30번이잖아. 같은 기간 안에 김건희하고 접촉한 숫자가 나는 그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제 이분이 나왔는데 요거 읽어주세요. 국회 온 거. 이다나 씨. 왜 왔는지, 노상훈이 와서 뭘 물어봤는지를 물어봤죠? 네. 예, 어질어질합니다. 나는 진짜 상상도 못했네, 그럴 거라고는. 예. 자, 전북 군산시에서 점집을 운영하고 있는 비다나 씨가 어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청문회 그 자리에 참석을 했죠. 자, 그러면서 수십 차례 올 때마다 군인들을 물어봤다.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 취임 전에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이 나중에 장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다나 씨가 그 군인들 계속 물어보니까 이제 제가 그분들 얼굴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로 찾아서 사진을 이제 몇 차례 보여줬다라고 하면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는지, 운이 나빠서 올라가다가 멈춰지진 않을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고요. 또 김용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장관이 되실 거다. 그러면서 그분이 장관이 되면 내가 다시 나란 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김용현 장관에 가게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구태타가 성공하면 자기가 다시 국방장관이 되든 참모총장이 되든 이런 걸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으로 가서 그걸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현금을 준 게 아니라 너 나중에
넌 공천 대신에 너는 나중에 합참의장 시켜줄게. 이걸로 꼬신 거죠, 이걸로. 그렇죠. 왜냐하면 노상원은 본인이 들어갈 때부터 수석 입학을 해가지고 승승장구하다가 진짜 불명예스럽게 퇴임을 당한 그게 거잖아요. 뭐예요? 그 성추행이요. 성추행이란 말이에요. 그럼 네. 성추행을 왜 했을까요? 이해 자체가 뭔가 그런 쪽에 대한 욕구나 이런 것들을 자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란 얘기지. 예? 그리고 배신자 색출 접계를 봤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배신자를 이게 사진을 보여주고 대통령실에서 4급으로 있는 그 행정관. 행정관. 4급 행정관으로 있었던 역술인 무속인이, 행정. 역술인이 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주를 다 털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이 잘 될까 안 될까, 좋은 사람인가, 승진할까 만걸 맞춰보는 거야. 자, 배신자인가. 세호, 우리 직원들을 놓고 그런 거 봤다 안 봤다? 내가 띠궁합만 봤어. 학년 월일까지는 내가 안 맞춰보고 띠궁합은 봤어. 그랬더니 응? 아, 그러니까 이제 상생관계가 있지. 닭띠하고 호랑이띠의 상생관계, 뭐 용띠하고의 관계 다 내가 맞춰보고 있지. 네, 저희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예전에 특집으로 MBTI로 맞춰본 적이 있거든요. 서로 상극이거든요. 정말 싫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띠로 맞춰봤으면 제가 잡아먹는 상입니다. 아닙니다. 그래요? 네, 네가 아무리 개겨도 응. 나한테는 아무 영향을 안 미치는. 너는 땅에 있고 난 나무 위에 있는 상이기 때문에. 네. 거짓말하지 마. 그렇게 뚱뚱한 닭이 어떻게 나무 위로 올라가?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 그래서 밑에 호랑이를 거두고 있으면 잡신이나 위험한 요소가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분하나는 제 보디가드인 거죠. 나를 사천왕처럼 쓰고 있는 거였어? 뭐 그런 거죠. 야. 산신님들이 왜 호랑이를 끼고 있겠어? 야. 누가 와서 때릴까봐 그런 거 아니야. 와. 나무꾼이 도끼 들고 강도질 하러 올까봐 호랑이를 끼고 산신령님들이 그래요. 계시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게 사실입니다. 주변에 상위권들이 득식을 할 때마다 제가 지랄 발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아예 대놓고 그래요. 거제를 어떻게 가서 문하나가 지랄해서 안 돼요라고 얘기를 하라고 제가 오죽하면 그렇게 시킵니다. 진짜 예. 웃기는 건 뭔 줄 알아? 그 말하면 알아들어. 사람들이. 주변 문화나를 알아. 사람들이 알아들어. 문화나가 이렇게 거래하지 말래요. 그랬는데 그러면 야, 네가 뭔데 문화나 말을 들어. 그랬는데 그 사람이 진짜 나한테 그랬어. 그래? 그럼 할 수 없지. 깜짝 놀라. 야, 우리 무슨 얘기하고 있니 지금? 그래서 비다나 씨 얘기하다가. 그래서 사실은 재밌는 얘기 좀 더 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그냥 문화나 얘기를 들어라. 그냥 세호가 제가 얼마나 싫겠어요. 맨날 잔소리하고 좋은 얘기 한마디도 안 하는데 저거 확 잘라버려. 이게 수십 번 마음이 올라오겠지. 하루에도 수백 번 올라오겠지. 그러나 주변에서 너 문화나 자르면 큰일 나. 자르지 마.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웃기지 마! 네,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나 진짜 갑자기 이 얘기하니까 또 이상한 얘기인데 내가 이제 옛날에 이제 중국에서 사업할 때 이제 중국 처녀들 소개시켜 달라는 저기를 많이 이 요청을 받았거든요. 그랬을 때마다 제가 항상 신랑 사주를 요구를 했어요. 참. 헐, 정말. 그래가지고 신부 사주를 조정을 해줬죠. 신부의 생년월일을, 아니 중국은 이게 호적 고치기가 쉽거든요. 뭐야. 이게. 그래갖고 많은 성사를 이뤄냈던, 왜냐면 그거 갖고 한국에서 맞춰보면 천생연분으로 나오거든. 아마도 야, 진짜 하다 별걸 다 했네?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네. 야. 아마도 이 새끼들도 분명히 이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뽑거나 꽂아 넣었을 때 요런 방식으로 사주 조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사주 조작을 했다? 네. 그래서 만일 그거대로 하면 이 쿠데타는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거고 대통령실은 승승장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보세요. 그게 이명의 나의 기준이고 뭐 나는 이걸로 하고 간다 그러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조작된 걸 불러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저거는 너무, 이들이 무속에 이렇게 빠져 있었지만 그 무속이 믿을 게 왜 못 된다는 걸 이들이 스스로 증명을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돈을 쳐들이고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면서 무속과 관련해서 심지어 뭐 무속인을 역술인을 공무원으로 하고 뭐 세금 들여가지고 그렇게 굿을 해대고 난리 지랄 부르스를 치고 날마다 그렇게 무속인을 찾아다녀도 결국은 망하잖아. 망했잖아. 망해. 그럼 뭐야? 이유가 뭐야? 그 안에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가짜 사주로 이거가 돼야지 내 대통령실 출세해 내지는 이번에 뭐 얘네들하고 뭐 하는데 이 조직에 출세라는 거를 알고 조작한 애들이 껴 있었기 때문에 걔네들이 폭탄이 된 거예요 결국은. 이게 지들 나름대로 열심히 걸러냈지만 사실은 잘못된 사주로 알고 폭탄 지뢰를 안고 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제대로 안 된 거지. 얘들 밑에 이것들은 분명히 내 사주를 넣어가지고 이런 걸 볼 거야라는 걸 알아서 그걸 되치기 하는 빌런들이 있었다? 그럼 있죠. 네, 당연히 있죠. 아니 뭐 하는 짓거리야? 아니 원래 이 새끼 그냥 시종일관 그거를 20년 넘게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 얘가 만나자고 하고 사주 물어보면 이게 왜 물어보는지 뻔히 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던질 수 있는 이령령 사주를 따로 아마 운영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네들도 최소한 이런 쪽을 쫓아다니면서 사전에 조작을 해놨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지금. 그래서 나이 어린 사람, 나이 든 사람, 이 모든 사람들을 대갖고 거의 뭐 수백 명대에 매번 올 때마다 매번 어쩌다 뭐 여러 사람들을 와갖고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걸 보고 얘가 이거 큰일 벌이네. 이게 군체육대회 하려고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군체육대회. 뭐 군체육대회나 행군 가려고 이렇게 하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주 얘기하니까 전 선생님 오셨나 봐요. 네. 전 선생님 사주 팩토리라고 해서 듣기 거북하다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요? 그럼요. 그런 선생님 이따 3시에 봐요. 나쁜 짓을 하면 안 되죠. 네. 근데 요런 짓거리들도 비일비재했을 걸로 봐져요. 네. 아니, 근데 어쨌든 이 군에 야, 이거를 사주를 보거나 이건 신점 본 거 아니에요, 사실? 비단하시면? 비단하시면 무속인이니까 얼굴 보고 신점 보고 하는 받겠죠. 건데 이런 식으로 뭔가 군에 대한 뭐 인사를 결정했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이지 이거는. 그래서 김용현이 저지른 인사나 아니면 노상훈이 저지른 인사의 대부분이 일단 사람의 어떤 뭐 성격이라든지 능력을 보는 게 아니었을 거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맞췄을 거라는 거지. 김건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뭉쳐져 있는 애들이 일을 잘해가지고 뭔가를 증명하려고 했겠냐고. 이벤트나 잘하고. 가서 꼬리나 치고, 시키면 앞뒤 아닌가요? 이게 법에 걸리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얘한테만 인정받으면 나는 성공한다는 개념으로 지난 대한민국을 그렇게 사주의 장벽, 주술의 장벽 안에서 인력 관리를 해온 거예요. 아이고야. 충격적이네, 진짜. 야, 저는 사주 조작은 아예 생각도 못했어요. 어떻게 이런 걸 하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면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지? 나는 그래도 심하게는 안 했잖아. 범죄의 범주까지는 가지 않았잖아. 모든 걸 다 그 아슬아슬한 선까지는 가셨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못했나 봐요. 예,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 노상원이 단순하게 이렇게 사주에만 의존하는 반무당 패거리가 아니라 성격 자체가 사이코패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상원하고 같이 근무를 했었던 또는 노상원과 관계를 어떤 형태로든지 업무를 해본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특히 HID 관련한 업무에 종사했던 사람에 비하면 또라이였어. 밑에 있는 부하들을 그냥 말 그대로 소모품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노상원이 역시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딱 맞는 게 윤석열, 김건희 역시도 사람들이 수백 명이 죽어나가는 거 눈 하나 깜짝 안 하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는 짓이. 그러니까 이 정보사에서 여단장을 맡았다가 현재 육군 2군단 부군단장으로 있는 박민우 준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정보사에 노상원이가 사령관으로 있을 때 같이 근무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속초 쪽에 있는 대북 업무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북한 전역에
일종의 HID를 보내서 대북 공작이나 또 그와 관련된 일을 실행하는 실행 부대의 지휘관으로 그리고 그 밑에 부관으로 1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그 근무 과정 중에 HID 요원들이 위험한 임무에 투입되거나 노출될 염려가 있는 임무에 투입될 경우에 자폭 조피를 입히고 임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관계없이 임무를 끝내면 뭐 폭사시키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이 박민우 준장이 요런 지시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사실 만약에 반대 의견을 드러내면은 노상원이가 부대장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고 그대로 추진할까봐 앞에서 감정을 표출하거나 그 지시를 주변에 알겠습니다라고 말은 하고 속으로는 굉장히 쌍욕을 했대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그거는 안 됩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뭐야 이 새끼 이러고 너 잘라버리고 딴 사람을 앉혀놓고는 그 사람이 실제로 그걸 실행하면은 자기 부하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그 폭사를 시키라는 명령을 안 했고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가가지고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사태가 생길 수도 있으면 그걸 막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떤 형태든지 안 알려져 있지만 군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던 거고 1년 만에 이 보직이 서로가 변경이 되는 상황을 맞이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준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노상원의 그런 잔인한 면, 반인륜적인 면을 자기는 이미 같이 근무하면서 다 봤기 때문에 계엄 수첩에 적힌 용어들이 낯설지 않았다. 이 노상원이 추진했던 또 하나의 미친 짓거리가 그 당시에 목함지뢰 사건이었습니다.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말들이 많아요. 당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거는 아무래도 다이너마이트로 만든 목함지뢰가 아니라 우리 아군의 유실된 지뢰를 밟은 것 같다. 근데 이거를 지금 군이 조작을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상황 안에서 군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평양이나 이런 주요 지역에 있는 북한군 주요 인사들을 암살 부대를 보내자라고 제안을 했다가 이 새끼가 전쟁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묵살됐던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얘는 평상시에 사람의 목숨을 뭐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을 살살하자 이것도 무섭기도 하지만 살살하자. 이 수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게 체포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수거. 그냥 체포해갖고 얘를 소리 소문 없이 없애라는 거예요. 수거는 이제 시체를 수거하는 거죠. 시체에 대해서를 그러니까 수거라는 표현을 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거죠. 살아있는 건 시체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래야 수거하는 거죠. 수거를 한 이후에는 집합소를 통해 가지고 이게 수거됐다고 하는 사실을 없애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저는 5.18 때 생각이 또 드는 거야. 그 당시에 트럭에 싣고 사라진 그 수많은 시신들도 사실 이런 작전을 통해 수거된 거 아니냐는 거지. 이 똑같은 짓을 뻔뻔하게 대한민국에서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전을 지휘하는 데 있어서 이번에 정보사가 들어가게 된 핵심적인 이유를 우리는 여기 주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방사나 방첩사는요. 이만한 특수요원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쉽게 말하면 다른 일반 수방사나 이쪽에는 HID 같은 특수공작원이 없어요. 유일하게 정보사만이 HID 같은 특수공작원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보사령관을 자기 사람으로 앉히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그 정보사령관이 잘리게 될 위기에서 이거를 구해낸 게 결국은 김용현이었고 그래서 그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경쟁자를 잘라내기 위해서 말하자면 그 밑에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이 문상원의 문상호의 경쟁자를 김용현이 뭐 이상한 뭐 정보비 유형 정보 유출혐의로 날려버렸다는 거야. 근데 그 날려버리는 상황이 있기 6개월 전에 노상원이가 그 당사자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물어본 게 너 아직도 그렇게 고집 세고
강직한 성격이지? 라고 물어봤다는 거. 뭐 제가 원래 뭐 그렇죠.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라고 끊었는데 그때는 이거 뭔 미친 새끼가 이런 전화를 갑자기 하지 나한테 전화를 저기도 안 되면서 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건에 연루돼서 자기가 정보사령관이 못 되고 문상호가 그 자리에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희 의원이 국방장관 될 걸 이미 6개월, 1년 전부터 가서 물어봤고 얘가 나 배신할까요? 안 할까요?까지 물어봤고 심지어 자기가 이제 정보사령관으로 올렸을 때 자기 말 들을 수 있는 보고 사주고 자기 말 들어주던 문상호를 올리기 위해서 그 경쟁자를 미리 알아보고 그 성향을 알아보고 정리한 것도 노상원이라는 거야. 그러면 최소한 2022년부터 2024년 1월까지 이 기간 동안에 언급됐던 그러니까 30번의 방문과 50번의 전화 통화를 통해 갖고 언급됐던 군인들 중에 그 안에서 노상원이 얘는 나랑 안 맞아. 내지는 뭐 누구랑 안 맞아. 라고 비교해봤던 무고한 군인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주술 숙청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랑 잘 맞고 내 말 들을 놈들을 다 꽂아 넣어갖고 준비를 했다는 거야. 그럼 최소한 이게 2022년도부터 쿠데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네. 무슨 일이 일어나도 같이 할 사람들 물어봤다고 했으니까 배신자 색출을 비단아 씨한테 물어보고 그때부터 준비를 차곡차곡 한 거겠네요. 그러니까 지도 볼 줄 아는데 지 판단으로는 지도 어차피 반무당이라 이거 자신이 없는 거야. 버거보살. 그러니까 여기에 가갖고 한 번 더 물어보고 그죠? 나도 보니까 그렇더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아이고야. 그러면 뭐 좀 웃긴 질문이긴 한데 비단아 씨는 용한가요? 비단아 씨는 용하니까 했겠죠? 비단아 씨가 군산에서는 꽤 유명하긴 한데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뭐 산속이나 이런 데다 굿당 같은 거를 갖고 있는 규모 있는 업자는 아닙니다. 그래요? 좀 있는 애들은 자체적으로 이미 알고 계셨던 분인가요, 혹시? 아니요, 뭐 직접 가볼 정도의 사이즈는 아닌 분이었어요. 가보진 않아도 그 얘기, 들으셨나 보네. 아니 듣기야 이제 대충 들었지. 근데 그거를 기본적으로 못 이제 고치고 아직도 무당들을 진짜 우리 연하보살이 훨씬 이뻐. 누구야 또? 곤지암에 있는 우리 언니가 훨씬 더 이뻐. 근데 아무튼 그분이 그 주택가에서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닥 제가 보기에 이제 신발이 강하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상원이 찾아간 이유는 뭐다? 김건희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풀이를 합니다. 지금 자, 댓글에서는 어떤 분은 비단아 씨랑 김건희랑 닮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비단아 씨가 이런 얘기 한 5년 전 사진을 보시면 지금보다 훨씬 이쁘십니다. 진짜요? 근데 최근 들어서 나도 이번에 깜짝 놀랐어요. 인상을 보고. 5년 전은 또 어떻게 알고 있지 이분은? 5년 전에 어떻게 알아요? 5년 전은 어떻게 그 알지? 당시에 이제 처음 보도 사진이 나와가지고 조사를 할 때 약간 프로필 보정도 있겠습니다만 한 4, 5년 전만 해도 미모가 정말 극을 달리실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셨구나. 꼭 그래서 안 건 아니고 아무튼 워낙 이쪽 분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양히 조사했다고 칩시다. 그러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것들은 주술 국가뿐만 아니라 주술 군대까지 운영한 놈들이야. 지네들의 좀비들을 데리고 쿠데타를 하려고 한 거야. 근데 그 안에 위정사주가 있어서 뭔가 이게 안 맞아서 잘 된 거지. 이게 지금 실패한 거지. 아니 근데 그거는 안 물어봤대요. 계엄은 물어보진 않았대. 아니 계엄을 한다고 누가 얘기를 하겠어. 근데 이 얘기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게 군인 체육대회 하려고 준비하고 다니면서 조사한 건 아니라니까.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얼마나 지금 계엄견의 편자가 개판이며 얘가 HID 현역 출신으로서 그 오비나 이런 쪽에 얼마나 연결고리를 가졌으며 그 오비가 사상 최초로 대통령실 안에 들어가고 안보실 밑에서 별동대를 동원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 그리고 2024년 1월이 돼서 갑작스럽게 모든 관계를 끝냈다는 거. 이게 진짜 가슴 아픈 위험스러운
뭘 보여주는 거예요. 2024년 2월이 뭡니까? 2024년 2월? 1월. 1월이면은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가 그거예요. 피습. 네. 이재명 대표 피스표에 안 나타났다는 거지. 나는 이제 그게 제일 안타까워. 보통 이제 사주로 갖고 왔을 때 뭘 적어 오거나 이거 관련된 걸 하게 되면 본인이 이렇게 이제 적거든요. 대부분 이게 풀이하는 분들은. 만일에 그 당시에 물어봤던 사람들의 명단이나 이름을 갖고 있었다고 하면 나는 그 이름 안에 김성태라는 이름이 응? 아니 저기 김진성. 김진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추측을 해봐요. 아. 진짜로. 아니면 사주가 없어도 사진으로 그냥 보여주고 신점이니까 이렇게 볼 수는 그래서 있잖아요. 이런 일들을 벌여가지고 하다가 아마도 제일 크게 제일 최초로 벌렸으면서 뭔가 은밀하게 하려고 했던 게 난 늘 그 의심을 한다니까. 저거는 일반인 아니다. 무기를 선택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실행을 할 수 있는 저게 일반 70대 노인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걔가 오비일 가능성 그리고 얘가 움직였던 데 대한 배후 그리고 그거를 이재명 대표 피습에 대한 수습을 긴급하게 총리실부터 막 경찰 검찰을 다 해가면서 변호사를 써가면서 이지랄하는 배경에는 반드시 강력한 경력이 있다고 했을 때 나는 2024년 2월에 갑자기 경적을 끄는 이거조차도 그거와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